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부정했다. 자유민주당 문재인 정부 위헌 위법 사례 발표라는 소식입니다. 자유민주당이 15가지 위헌 위법 사례를 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안보 외교를 파괴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 파괴한 8가지 위헌 위법 사례. 먼저 자유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파괴했다는 근거로 문 대통령의 평양연설,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한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통역당 간첩 신영복 공개 숭배, 국가보안법 경력자를 청와대 보좌진에 대거 채용, 사회주의 혁명 선동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일명 역사왜곡 처벌법인 5.18 특별법 제정, 중공군의 6.25 전쟁 영화 금성대전투 상영 허용, 제주 4.3 관련자 매표성 9천만 원 보상 등 8가지를 예로 들었다. 자유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2019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 호칭함으로써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했고, 북한 주민에 대한 폭정과 대남 핵위협으로 일관한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라고 표현함으로써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당은 김원봉과 신영복에 대한 공개 찬양도 같은 법규에 해당하며 청와대 비서진의 임종석, 신동호, 백원호, 한병도 등 미전향 무반성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대거 임용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같은 법규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적법과 위법을 가리지 않고 보상하는 내용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표한 것도 부정한 소지가 우려되는 금액이 3,192억 원에 달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자유민주당은 밝혔다. 자유민주당은 5.18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헌법상 최고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적 강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공군의 6.25 전쟁 영화 금성대전투 상영 허가에 정부가 일체 대처하지 않고 방관한 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안보 외교 파괴한 7가지 위헌 위법 사례.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파괴했다고 주장한 자유민주당은 북핵 위험만 높인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9.19 남북군 사합의서의 위헌성, 굴욕적 안보 포기 사드 3부 합의와 지소미아 파기, 대북 800만 달러 지원, K9 자주포 헐갑 수출의 업무상 배임, 국정원 민간개혁위원들에게 국가기밀 누설, 통일교제 중 북한 인권 삭제를 등 7가지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 같은 구체적 사례를 적시한 자유민주당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일반이적죄 및 물건 제공 이적죄,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죄, 직권남용죄 등은 최고 사형 또는 3년 이상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을 눈가려 북송하고 공관병 갑질 세월호 사찰이라는 조작으로 군적 패몰이를 한 불법 명령자들도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자유민주당은 주문했다. 다음 기사는 동아일보의 송평인님의 칼럼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찾던 언론인들. 문재인 정권 들어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 MBC에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에는 혁신위원회, YTN에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현재 2심까지 내린 상태다. 기자들이 스스로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회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회사는 그 요구대로 징계하는 모습이 언론사에 들이닥친 인민위원회를 보는 듯했다. KBS에서는 문재인 지지 원탁회의 멤버인 김상근 이사장,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 MBC에서는 최승호 사장 보도국의 실세로 나중에 사장까지 한 박성재 보도국 취재센터장 체제에서, 연합뉴스에서는 노무현 재단 상임중앙위원을 지낸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조성구 사장 체제에서, YTN에서는 자사 출신 최남수 사장이 내정자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노조 주도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KBS에서는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가 기존 이사들을 몰아내고 진미위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진미위 위원장을 맡은 정필모 부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직행해 스스로 진미위 활동의 정치성을 드러냈다. MBC에서는 사측 2인, 노측 2인으로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주인 없는 회사에서 말이 사측이고 노측이지 실은 한통속이었다. 노사 공동조직이었기 때문에 위원회와 독립한 회사의 견제도 없었다. 그 결과 KBS만 해도 해고는 삼갔으나 MBC는 해고의 칼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YTN 최남수 사장 내정자는 결국 내정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TBS 사장 재직 시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만든 정찬영 사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미래발전위원회 구성을 주도한 해직 기자 중 한 명인 우장규는 정찬영에 이어 사장을 했다. KBS, MBC, YTN은 국영이나 다름없는 공영방송사이고 공기업이 대개 그렇듯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직원들은 보수 정권이 잡으면 견눈질로, 진보 정권이 잡으면 정면으로 언론노조의 눈치를 본다. 완장질이 가능한 것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다. KBS, MBC야 원래 그러려니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연합뉴스의 변질이다. 과거 연합뉴스는 언론사들로부터 전재료를 받아 운영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국영이나 다름없는 공영통신사가 됐다. 언론사들의 공유체제에서 벗어나자 연합뉴스도 주인 없는 공영방송사를 닮아갔다. MBC에서는 19명이 해고됐다. 이명박 정권 때 불법 파업으로 해고된 5명보다 훨씬 많다. KBS에서는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명박 정권 초 불법 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7명보다 훨씬 많다. 연합뉴스에서는 전례 없이 1명이 해고되고 3명이 징계를 받았다. YTN에서만 이명박 정권 때 6명이 해고됐지만 6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끝났다. 이들 언론사에도 상식적인 기자들이 있으니 정권이 바뀌면 자율적으로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지만 수적으로 열세여서 자정 기능이 발휘될지 의문이다. 공영방송사 노조가 민노총에 장악된 상태에서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뀔 때 MBC 광우병 보도가 터져나왔다. 가짜뉴스로 혹세무민하면서 나라를 뒤흔드는 보도가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처럼 조급하게 사태를 바로잡으려 해서는 불법 파업 해직 인민위원회식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완장질의 폐해는 감사와 수사 의뢰로 도려내되 멀리 내다보고 공영언론사의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MBC 같은 제2의 공영방송은 과잉이다. 연합뉴스와 YTN은 민영화해야 한다. KBS는 보도 기능을 축소하고 단순화해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보도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들 공영언론사가 다 없어도 옳은 판단을 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